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간밤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정상회담 지켜보신 국민도 많았을 텐데요. 새벽에 천둥이 쳤습니다. 정상회담 망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공을 바랐던 국민에게는 축포 같은 천둥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끝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회담 도중에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나에게 김정은과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단한 지도자다. 당신은 스마트하고 똑똑하다.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미국과 더 높은 곳에서 함께할 것이다. 미국의 완벽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 당신과의 시간이 짧아서 아쉽다. 대단한 진전이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네, 어떻습니까? 젤렌스키 같이 회담장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던 회담 망하라 일파들 아주 이 아침이 속이 쓰릴 겁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아침 뉴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첫 만담이었던 만큼 분위기부터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나와서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방명록을 쓰던 이재명 대통령의 펜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펜인데 선물로 달라라고 하자 흔쾌히 건네는 장면은 두 정상의 친근함을 잘 보여줬습니다. 집무실에서 이어진 회담은 덕담으로 시작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미국 증시 호황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농담까지 더하며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회담은 예정보다 길어진 53분 동안 이어졌고 경제협력과 북한 문제, 한일 관계 등 주요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이후에 비공개 오찬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대통령실이 긴장했던 트럼프 특유의 돌발 변수는 없었고 준비된 만큼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첫 만남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잠시 후 TV 뉴스 리뷰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 네, 큰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는데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본격 수사하면서 전직 법무부와 검찰의 수뇌부를 동시에 겨눈 것입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사 파견과 출국 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가능 여부까지 직접 챙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심우정 전 총장이 윤석열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 그리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 뒤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심지어 서울구치소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제기한 검찰이 방첩사와 공조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이번 수사로 규명될 전망입니다. 다만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모든 조치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준비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 수사가 검찰 최고위층까지 파고들면서 특검 수사의 향배가 전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건희와 건진법사 전성배가 동시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사실상 비선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특히 통일교 핵심 인사 윤영호 씨가 전성배 씨에게 캄보디아 신임 수상을 함께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정황을 확보하고 ODA 사업 청탁이 있었는지도 캐물었습니다. 김건희는 6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반면 전성배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두 사람이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성배가 여사님이 해외 금지령을 내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그리고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명품과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전성배는 단지 자신이 윤영호 씨를 상대로 해서 광을 판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김건희 쪽도 윤 씨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러나 특검은 전 씨가 윤 씨와 김건희를 이어주는 다리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오는 27일 5번째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내일이군요. 특검은 구속 만기를 고려해 이달 29일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켰다가 주민에게 전기료 많이 나온다, 치워라,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어컨조차 없는 좁은 경비실에서 그나마 버티던 선풍기마저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데우던 전자레인지, 개인 냉장고도 치우라는 압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과 주민의 폭언 폭행 탓에 경비원들의 산업재해 승인은 지난해 5,000건에 육박했고,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2,500건이 넘어서 연말에는 5,000건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비원 보호보다 주민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구조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압박 속에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경비원이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00세대 미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근로계약조차 불안정해서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식비가 사라지거나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8시간 기준 임금만 받는 계약상 갑질도 흔합니다. 전문가들은 경비원들을 단순 감시 인력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고 별도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의 잇따른 죽음, 그 뒤에는 여전히 허술한 정신건강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참혹한 현장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직업군이지만 상담만 들었을 뿐 자살로 이어지는 극단적 상황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은 99명, 해마다 10명에서 20명꼴로 비슷한 수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두 소방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담 건수는 늘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자는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고 본격 치료 지원도 매달 8,00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상담 기록은 외부 기관에만 남고 이후 상태를 추적 관리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한데요. 사직 사유 역시 단순 자진 퇴직으로만 분류돼 트라우마와 인과관계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순직이나 공무상 재해 인정도 쉽지 않습니다. 소방관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일은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되는 가운데 대화를 시작한 한미 정상.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한반도 평화 구축, 북한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 북한하고 이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은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끌어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Like to meet with me.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Absolutely.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며 올해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And we'll go and do something for the president if he'd like me to do that, okay? But so we'll be going there fairly soon. 에이펙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 회담을 원하느냐고 물으며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환영의 뜻을 전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조선업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미국은 예전처럼 배를 만들지 못하지만 한국의 조선업은 성공적이라며 치켜세우고 한국 선박을 구매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You know. 한국이 제안한 조선협력 사업, 마스가 프로젝트 사업도 언급됐습니다.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앞서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펀드를 활용해 한국 조선 업체들이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 과정에 한국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향한 구매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B2 폭격기와 알래스카 가스전 합작 회사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받아들일 수 없고 거기서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담 직전 다른 행사에선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한국의 특검 수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I heard that there were raids on churches over the last few days,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by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 they even went into our military base and got information. 회담에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뿐이고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하면서 긴장됐던 분위기가 다소 풀렸습니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